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오피스, 좋은라이프, 유유제약, 대한항공, 하얀풍차 투어에서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자마자 이렇게 따지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지난주에 그 아카데미 네. 시상식 후보에 네. 4개 부문 정도에 오를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6개 부문이나 후보가 올랐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대해서? 제가 만약에 6개 부문 후보에 오른다고 그랬다가 4개 부문 후보에 오르면 실망스럽잖아요. 아하. 4개 부문 후보에 오른다고 그랬는데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면 기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예. 약간 그래서 기쁨을 배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날씨 예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사실은 그 노미네이션 그 후보 발표를 생중계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부문이 나오면 그걸 그래도 캡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미술하고 편집은 정말 저도 예상을 못해서 헉 하는 사이에 이미 그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아니, 저는 또 편집까지는 그렇다 쳐도 네. 미술상 후보에 올랐다는 게 저는 사실 놀랐거든요. 저는 이 기생충이 뭐 시나리오가 좋다, 연출이 좋다, 작품이 좋다라는 평가와 더불어서 흔히 말하는 기술 스텝의 영역, 네. 편집, 촬영, 미술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인정받았다는 게 전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네. 놀라운 거죠. 우리나라 영화 수준이 네.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마 오늘 그 미국의 배우조합상 발표가 났는데 네. 기생충 팀이 앙상블 캐스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출연한 배우들 전체에게 주는 상을 받았거든요. 오. 이것도 제가 알기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영화로는 최초로 알고 있어요. 아, 이게 굉장히 큰 상이군요. 앙상블 상이. 이거 아주 큰 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이 배우조합상이라는 게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투표를 하잖아요. 네네. 작품상 같은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아카데미 회원들이 자기 분야의 부문에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상은 배우들이 투표하고. 예, 감독은 감독들이. 근데 그래서 대부분 아카데미 전에 그 아카데미 향방을 주로 이제 좀 예측을 하는 게 각 부문별 조합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배우조합상이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지금까지 기생충이 많은 상을 받았지만 배우가 상을 받은 게 거의 없었어요. 아카데미에서도 그 배우가 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후보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배우 한두 명이 아닌 이 배우들 전체 호흡이 최고였다. 때로 받은 거네, 때로. 네, 최고였다고 해서 그 배우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트로피를 받는데 약간 그동안 좀 받지 못했던 상을 이번 한 번에 다 만회한 것 같아서 저도 보는데 좀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네. 배우들이 또 많이 갔네? 네. 얘 상을 받을 거 예상을 했는 모양이죠? 와, 갔는데요? 그 최우식 배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성균 배우도. 네. 오늘 가서 트로피 들어 박소담 배우, 이정은 배우, 다 있네, 다 송강호 배우까지. 윤여정 씨만 없네. 아니, 윤여정 씨 된다. 윤여정 씨가 아니라 장혜진 씨, 네. 조여정 씨. 조여정 씨. 갑자기 지금. 네. 윤여정 선배님 죄송합니다. 네. 윤여정 선배님 의문의 일패인데 여기서 갑자기. 윤여정 배우님은 이제 선댄스 영화제 가십니다. 조여정 씨가 의문의 일패구나. 네. 조여정 씨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윤여정 선배는 한 번 뵀는데. 뭐 대신 조여정 배우님은 골든글로브에 골든글로브 때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아, 깜짝 놀랐네.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소개해드릴 그 작품은요. 네. 사실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을 많이들 보실 거잖아요. 특히 기생충이 후보에 올라서. 그렇겠죠. 그때 보실 때 장편 다큐멘터리상 부문 좀 유심히 봐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오늘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편 다큐멘터리. 우리 다큐멘터리도 한 편 올랐잖아요, 지금. 네, 부재의 기억이라고 하는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라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카데미 단편 다큐멘터리 후보에 오른 한국 작품 부재의 기억은 현재 그 너튜브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되는 분량의 단편 다큐인데 특히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뭐 그냥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작품은 모두 다 보실 수 있게 열려 있으니까 시상식 전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올해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 부문 후보에 오른 사마에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사마에게. 네.
이 작품이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 저의 예상으로는 예측이 웃기죠. 왜냐하면 다른 후보를 한 작품도 못 봤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사마의 개가 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사마의 개라는 다큐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모든 힘과 모든 역량과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사마의 개를 한 명이라도 더 보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만든 작품이었고요. 그렇게 훌륭한 작품이에요? 저는 이 작품에 큰 충격과 큰 감동을 동시에 받았고요. 이게 작년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던 칸 영화제에서 최고의 다큐멘터리에게 주는 상을 받았어요. 골든아이 상을 받았고요. 이미 칸 영화제에서는 받았고. 네, 최고의 다큐멘터리로 뽑혔고 이번에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후보에 올랐고요. 네. 이 사마의 개라는 작품은 시리아 내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쟁 혹은 내전을 그린 다큐멘터리는 저도 그동안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어쩌면 그동안의 전쟁 다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부분은 저널리스트가 혹은 다큐멘터리 감독이 관찰자의 시선에서 그 전쟁의 참상을 들여다보는 다큐는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 알레포라는 지역이 시리아의 알레포라는 지역이 좀 유명세를 탄 것은 시리아 난민 중에 한 꼬마 아이가 사망한 채로 해변에 쓰러져 있는 사진. 네, 기억나네요. 예. 한때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진으로 인해서 사실 많이 알려진 도시이기도 해요. 예. 시리아의 알레포라는 그 지역은 2011년에 시리아의 민주화 시위를 거의 시작한 도시거든요. 예. 근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마치 80년 광주처럼 고립이 되고 또 정부군으로부터 또는 러시아 폭격기의 폭격을 수도 없이 받고요. 예. 수개월간 고립되는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사망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네. 바로 그 도시에서 그 시간 모두를 견뎌낸 한 여성이 악착같이 5년 동안 찍어낸 모든 영상을 모아서 만든 다큐가 사마의 개라는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관찰자의 시선으로 본 전쟁 다큐 혹은 남성의 시선으로 본 전쟁 다큐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네. 여성의 눈으로 그리고 이 제목이 사마의 개인 것은 바로 그 와중에 그 알레포라는 도시에서 아이를 출산하거든요. 그 갓난아이 이름이 사마예요. 네네. 하늘이라는 뜻을 가진 그 사마라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여성으로 5년 동안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시리아 그 현실을 차곡차곡 기록해서 그 모든 500시간 분량의 영상을 갖고 탈출해서 완성한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상들이 담겨 있고요. 영상이 뭐 처음 보는 영상이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처음 시작은 21살 대학생으로 2011년 민주화 시위를 기록하는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지역에서 만난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폭격으로 병원이 정전되는 와중에도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 그 모든 상황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단지 영상만이 아니라 편집을 너무 잘했고요. 이야기 구성도 너무 좋고요. 일단 완성도가 너무 좋은 다큐인데다가 지금까지 아무도 보여준 적 없는 이 모든 거를 그 시간을 견뎌낸 당사자의 시선으로 증언한다는 게 이 작품의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론 화가 나면서 또 때로는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슬픈 이 모든 감정을 자아냈던 작품이 사마의 개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네, 박수영 씨는 뭐 예고편만 보고도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고, 네, 2670번 몇 달 전부터 사마의 개 개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은 그 마음이 아프기만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단지 슬프고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어떻게든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을 찾아내면서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낸 인간의 이야기거든요. 이 작품에는 절망과 희망이 다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본 엄청나게 이 사람을 흔들어 놓는 다큐 한 편이라서
제가 오늘은 정말 온 힘을 다해 추천하고 소개하고 네. 싶은데 제가 워낙 가진 힘이 적어서 아니 근데 지금 별로 힘있게 전달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네.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참 송구하긴 합니다만 네. 시리아 내전 뭐 시리아 이거 얘기할 때마다 계속 휴대폰이 반응한다는. 그러게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네. 그 한석규 씨, 최민식 씨가 출연한 쉬리 얘기 한번 쉬리. 했다가 방송 중에 그 휴대전화가 켜져서 제가 당황했던 경험이 본인 있거든요. 휴대전화가? 예. 제가 방송 중에 약간 그거랑 비슷하네요. 저도 켜지는 바람에 네. 기능을 꺼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리아 얘기해서 그게 좀 켜지면요. 예. 그 시리아한테 사마에게 검색해줘라고 이렇게 예, 오.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악을 한곡 듣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와드 알 카팁 감독의 딸 이름이 사마고요. 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사마에게가 된 거고요. 사마가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랍어로. 아,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떠올린 곡은 전쟁 그리고 반전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노래 중에는 저는 이 곡이 제일인 것 같아서 핑크 플로이드의 굿바이 블루 스카이. 이거 시적절한 선곡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가사를 또 다시 또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이 사마에게라는 영화의 내용과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곡 오랜만에 함께 듣고 싶습니다. 자, 핑크 플로이드의 The Wall 앨범에서 Goodbye Blue Sky. 네, 핑크 플로이드의 Goodbye Blue Sky 들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이런저런 평들을 보면 시리아라고 말하면 지금 또 켜지겠죠. 네. 만약에 그게 좀 켜지셨으면 바로 사마에게 검색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 시리아 내전에 어떤 끔찍한 참상을 담고 있다는 표현들이 나와서 보시기에 좀 주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안 나온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마에게란 작품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대로 그런데 왜 계속해서 죽음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이 영화에는 끔찍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삶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이게 이 작품이 특별한 건 처음에 다큐를 만들겠다는 목적을 갖고 찍은 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영화를 만든 와드 알 카팁 감독은 21살의 대학생이었고요. 2011년 당시에. 그래서 친구들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80년대 뭐 1987 영화 속의 사람들처럼 친구들이 민주화 시위를 시작하니까 그걸 이제 휴대전화로 찍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찍었듯이. 네네. 결국 시위에서 승리하고 축포 터트린 것까지 기쁜 마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SNS 올리려고 찍듯이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찍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고 도시가 봉쇄되고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어쩌면 내가 유일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예. 그냥 무작정 찍기 시작한 거죠. 휴대전화로 카메라로 닥치는 대로 이 모든 순간을 기록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증거 영상이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수많은 사건들, 특히 먼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어느 순간 너무나 자주 비슷한 걸 접하기 때문에 뭐 오늘 또 폭탄 하나 터졌네, 뭐 오늘 또 한 10명 죽었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죠. 네, 예. 근데 이 영화가 진심으로 우리에게 일깨우는 건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떠올린 말인데요.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말을 제가 예전에 한 번 보고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눈의 본질은 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의 눈은 보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눈의 본질이라는 그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사마에게라는 말이 바로 그 말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무언가를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이 갖는 엄청난 힘이 예.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일단 잘 만들었고요. 이런 말 쓰기 미안하지만 재밌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화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한편의 영화로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게 뭐 힘든 얘기고 슬픈 얘기고 또 네. 아주 참혹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네.
영화적으로만 보면 그쵸. 재미있다. 만듦새로 보면 네.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을 만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영화에는 끝이 있지만 현실에는 끝이 없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뭐 시리아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비극과 내전에 대해서 예. 조금이나마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시작이 사마에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 네. 뭐 우리가 왜 공감 능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면은 그건 사이코패스인가요? 그게 사이코패스를 지금 사전에 찾아보시면 네, 사이코패스의 정의가 그래요.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이라고 아예 사이코패스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사실. 야, 그렇게 따진다면 사이코패스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우리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 순간순간 어떤 순간에 사이코패스로 살고 있는 거죠.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봤을 때 무감각해지는 순간만큼은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코패스가 되어 있는 거고요. 어떤 그런 좀 무감각해진 그 감정세포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공감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계기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마에게라는 작품은 엄마가 딸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형식으로 완성된 작품이고요. 500시간에 걸친 그 영상 중에 96분을 출연해서 만든 감독이 목격한 어떤 현실의 10분의 1밖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나머지는 너무 끔찍해서 관객이 감당할 만큼만 담아내고 결국 이걸 통해서 나머지 90% 영화가 담지 못한 90%의 이야기가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정말 간만에 망설임 없이 좋은 작품이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는 작품을 제가 한 편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저 김세윤 씨가 매주 영화를 소개해 주시는데, 네, 저는 뭐 그 열심히 듣고 있는 척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딴 생각하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오늘은 근데 이 영화는 꼭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이건 더구나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니까요. 네.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라서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뭔가를 봐야 사실 눈물도 흘리잖아요. 그렇죠. 사마에게라는 작품을 일단 본다면 그 다음에 화를 내고 슬퍼할 수 있는 단계는 그 다음에 기다리니까요. 일단은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지금 후보입니다. 네, 이거 시상식 때 이 영화 상 받으면 우리도 같이 박수 쳐줬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단편 다큐멘터리 후보에 오른 우리 작품 정확한 제목 좀 알려주세요. 부재의 기억. 부재의 기억. 네, 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이건 결국 엄마가 딸에게 보내는 기록이라서 엄마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라서 그에 어울리는 곡을 생각해봤고요. 예전에 아네트 베닝이 나온 영화 중에 마더 앤 차일드가 있어요. 거기에 나온 이 곡을 제가 항상 엄마 혹은 딸, 아이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곡이거든요. 루시 슈월츠의 리틀 원이라는 곡을 이 영화를 만든 와드 감독에게 이 먼 한국 땅에서 바칩니다. 김세윤 씨가 특별히 헌정하는 와드 감독과 그의 딸 사마에게 이 곡을 바칩니다. 알겠습니다. 자, 루시 스월츠의